4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일종의 그 기업들에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있어가지고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제 ISO 9001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질상의 그 평가 기준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택한 이유는 기업이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때 길잡이로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ISO 9001 인증은 굉장히 그 유명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약간 그 차이가 나지만 좀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찾아보니까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이라고 미국에서 제정한 그 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이게 좀 ISO 9001 인증하고 약간 다른 점은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실무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평가 기준 이거를 여기다가 책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삽입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이제 뭐 ISO 9001 인증 기준이야 이미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기준이면서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산업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그 경쟁 우위 확보에 앞서 나가는 그런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을 받은 기업들도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진 경쟁 우위를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기업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ISO 900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거의 앞자를 딴 게 이제 ISO라고 그랬죠. 이거는 1947년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물론 이제 ISO 9001 말고도 다른 표준들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표준들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어떠한 표준들을 만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하는 그 기관들은 각국에서 그 표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 기관들 있죠. 그 기관들이 여기 ISO 회원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164개였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ISO 9001을 포함해서 9000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시리즈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ISO 9001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ISO 9001 다음에 이제 연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연도가 붙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책을 쓸 당시는 2008년도에 갱신된 그 인증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ISO 9001 2.8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들이 7, 8년 간격으로 갱신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그 갱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책이 그 갱신되기 바로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8년 걸 썼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2015년에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갱신된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품질 표준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씩만 이제 갱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08년에 갱신된 걸 지금 본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지금 이 표준 관련된 각 기관들에 들어가 보면요. 2015년 갱신된 거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인증 기준을.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 일단 9001의 인증 기준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소책자로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O 9001 인증 기준을요. ISO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어디 찾아보면 아마 그거를 올려놓은 데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인증 기준. 그래서 요즘은 뭐 파일로 그걸 받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증 기준이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항목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의 근간이 되는 품질관리 원칙이라는 거를 ISO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증 기준들이요. 그래서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8가지 품질관리 원칙. 그래서 일단 처음에 첫 원칙은요,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분야에서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고객한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뭐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가치 정의 명확화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를 제공한다는 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쓸데없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일부러 집어넣는 그런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객 중심이라는 그 원칙 하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단순한 고객 만족 수준이 아니라 고객 감동 수준으로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한번 들었을 텐데 고객들이 이제 만족하느냐 아니면 불만을 가지느냐 아니면 감동하느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자기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랑 비교를 하냐면 이제 자기의 경험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경험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기대치하고 경험치가 만약에 같으면은 이게 이제 만족이에요. 만족이 일어나고 만족. 그 다음에 이 기대치보다 경험치가 이게 못하면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불만족이 되겠죠? 불만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험치가 기대치보다 이렇게 크게 되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감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평가를 할 때 기대치하고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경험하는 게 기대치보다 훨씬 높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점유율 같은 시장 점유율이나 사실 여기 시장 점유율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갑 점유율이라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들이 점유율을 얘기할 때 요즘은 시장 점유율보다도 지갑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갑 점유율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지금 지갑 점유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득에서 우리 기업에 사용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 있죠?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높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보다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존 고객보다. 그러니까 지갑 점유율은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해서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갑 점유율은.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지갑 점유율에다가 초점을 더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고객 충성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만족하고 고객 충성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증대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그 수익률이 높으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 만족보다도 오히려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 고객 충성도가 일반적으로는 높아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튼 항상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에다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충성도라는 건 뭐냐? 고객 충성도는 보통 세 가지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3R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R은 영어의 그 세 단어가 R로 시작하기 때문에 3R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재구매 의도, repurchase, 그러니까 재구매를 할 의도 이런 걸로 충성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리텐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객으로 남아있느냐의 여부. 세 번째는 리퍼럴이라고 그러는데요. 리퍼럴이라는 건 뭐냐면 추천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추천할 의도. 리퍼럴이라고 그러죠. 레코멘데이션을 얘기해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퍼럴, 리퍼처스, 리텐션, 그래서 3R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위해 가지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실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와 고객의 요구와 기대치와의 일치를 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치를 조직 전체에 전파를 시키는 거. 네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객과 다른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어느 한쪽에다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고. 여기 네 번째 보면 고객과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죠? CRM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CRM.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뭐 여기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서비스 경영이나 아니면 마케팅 이런 데서 아마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고객 관계 관리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무슨 생일날 무슨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여러분들 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요즘같이 아마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리더가 사실은 리더가 뭐 리더십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리더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리더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조직의 이제 방향 같은 걸 이제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먹거리를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그죠? 지금 시대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 거를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제품이든 서비스든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찾아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저는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찾아내는 거, 미래의 먹거리 찾아내는 거. 일단 여기서는 조직의 이제 목표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평가 시스템하고 보상 시스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줘야 되고 동기부여랄지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랄지 방향 설정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다 고려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수립을 해야 돼요. 비전. 그 다음에 도전적인 목적과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전 지위에서의 공유 가치, 공평성, 윤리적 롤 모델의 창출 및 유지. 그러니까 요즘 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공평성 이런 거야 옛날부터 존재해 왔고요. 지금 특히나 요즘 강조되는 게 이제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그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윤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년 퇴임까지 못 가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성을 이제 리더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 구축 및 두려움의 제거. 그러니까 신뢰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가 이제 그 직원들하고의 신뢰 관계 구축. 그 다음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훈련, 자유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공헌에 대한 장려 및 인식. 이게 뭐냐면 보상체제 이런 거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그 평가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할 때도 그 전형적인 거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자체도 측정 기준이나 평가 기준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윤리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사고과 같은데, 그죠? 그런 거 이제 반영할 때 윤리성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이제 점수를 많이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게 뭐 DQC부터 얘기를 해서 그 DQM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만 거기에 토탈이라는 의미가 이제 전사적이라는 의미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여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조직에서의 자신의 공헌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거를 인지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성과에 대한 제약 조건을 확인하도록 그죠? 해줘야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고 이게 이런 것들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왜 가지고 예를 들면은 권한 부여랄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려면요 권한을 이양을 해가지고 권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표에 대비해서 성과를 평가한다. 이게 여러분들 왜 매니지먼트 바이 objective 그거 알죠?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가 이루어져요. 인사고과도.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예, 개인별로 목표를 세우게 하고 나중에 그걸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물론 자기가 이제 그걸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걸 보고 그 윗사람이 이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들의 역량, 지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식과 경험의 공유. 일곱 번째가 문제와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자, 사람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회의 같은데 참석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어느 일부만 특정한 정보를 그죠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에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경영에 있어가지고도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상당히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지식 경영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만 알면 됩니다. 지식 경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그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지식 경영은 일종의 프로세스인데요. 네 가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창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유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식 경영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창출입니다. 지식 창출. 그 다음에 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간 프로세스예요. 지식 경영이라는 게. 여기 이제 저장은 왜 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공유를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지식을 어디 갖고 있냐면 머릿속에 갖고 있죠, 보통.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암묵지라고 그래요. 암묵지. 근데 암묵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떠나게 되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그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거를 문서화한다든지 뭐 형식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부러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 같은 걸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무슨 시스템을 그죠? 갖추고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지식경영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보면 자기가 이제 거기 자기가 가진 지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올린 지식을 갖다가 보고 이런 게 이제 그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지식을 하나 올리면 뭐 인사고과에 이제 반영되도록 하고, 그걸 또 가져다가 보면 또 그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공유는 또 뭡니까? 이런 분위기, 그 기업 자체의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이렇게 서로 가진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고, 이게 또 저장이 되고, 그죠? 또 공유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죠? 활발하게 그 지식 경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업 내부에서.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이 이제 프로세스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세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문 프로세스 그러면은 뭐 거기 보면은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문을 처리하고 이런 그런 활동들이 모여갖고 전체 이제 프로세스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업들이 팀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 팀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팀이 특정 프로세스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목적으로 이제 팀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일관성 이런 것들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접근법을 택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뭐냐? 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기준에 가보면 인증 기준에 가보면 이제 거기 항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한 시스템적인 정의, 그 다음 핵심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책임성 확립, 핵심 활동의 능력에 대한 분석 및 측정, 그 다음에 조직의 핵심 활동을 개선할 자원, 방법, 자재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춤, 그 다음에 활동이 고객, 공급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위험, 결과,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그 항목들이 들어있고요. 인증 기준에 그 항목들이 들어있고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마다 하는 방법이나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업이 보면은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시스템. 여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시스템은 뭐냐면 프로세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세스들을 다 이렇게 연관성 있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나 첫 번째는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시스템의 프로세스 간의 상호 의존성 이해. 세 번째, 프로세스의 조화와 통합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법. 네 번째, 조직의 능력에 대한 이해 및 행동 전에 자원의 제약 조건 확립. 다섯 번째가 시스템 내에 어떤 특정 활동들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 및 정의. 그 다음 여섯 번째, 측정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이제 기업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측정 평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수익 최대 아닙니까? 사실? 그럼 수익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수익성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모두가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적 관리라는 게 평가를 할 때도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지
부분적인 거에다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부분별 평가 이런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 기여는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정이나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계학에 보면 부가가치라는 개념 있죠?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느 단계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가치가 이제 그죠? 추가가 되죠? 그 추가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를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 단계 있잖아요. 자신이 맡은 단계에서 그 가치를 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가치를 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측정하고 평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 지표랄지 이런 것도 설정할 때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돼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완벽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에 있어 가지고는 뭡니까? 적정 품질 수준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뭐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첫 번째, 조직의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전사적 조직 차원의 접근법의 적용. 두 번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법과 도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세 번째, 제품이나 프로세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 목표의 수립 및 추적할 측정치를 개발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개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이제 ISO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해서 아마 번역이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하여튼 여기 나온 내용들은 ISO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인증 기준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사실적인 접근법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그 의사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해라. 이걸 위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된다.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유효한 방법으로 데이터와 정보 분석. 이 유효한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통계 얘기입니다. 통계학에서 이용되는 개발된 그 여러 가지 그 기법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며 경험과 직관 간의 균형을 이룬 의사결정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기업에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며 그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그 다음에 그걸 또 문서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획득하려면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요, 상호 호혜적인 공급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한 것도 인증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자의 경우에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양쪽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전제하에 호혜적인 공급자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SR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CRM은 고객 관계 관리였잖아요. SRM은 뭐냐면 Supplier, 공급자 관계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들이 보면
첫 번째가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고려 상황 간의 균형 잡힌 관계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트너와 전문성과 자원의 결합, 세 번째 핵심 공급자의 확인 및 선정, 네 번째 정보와 미래 계획의 공유, 다섯 번째 이제 공동 개발 및 개선 활동의 수립, 여섯 번째가 공급자에 의한 개선 및 성취에 대한 장려 및 인지. 결국은 이제 공급자 관리 얘기입니다. 공급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주차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IS 9001 인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